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의학박물관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둘러본 한국관에 이어 오늘은 중국, 일본 등 동양과 서양의 오래된 의학 관련 문화와 역사를 둘러봅니다. 중국에서 사용했던 의학 도구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중국 한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용하던 도구들 혹은 그 의학까지도 전부 다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다시 또 일본으로 전해져서 도구의 모습들은 아주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오래전 중국에서 약을 만들고 또 만든 약을 다려 복용하던 도구들.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 그런지 그 모양새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도구들과 뭐 이렇게 지금 중국의 도구가 뭐 거의 봤을 때는 뭐 용도나 모양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중의학과 한의학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뭔가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을 기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제 한나라 한자를 쓰는 한의학은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전파된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토산약재,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향약이라고 하는 약재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면서 동의수세보원처럼 체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동의수세보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한국 자체적인 의학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관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앞편이라고 쓰여진 안내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의 한 종류인 앞편이 한독의학박물관에서 전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 호기심이 갑니다. 합편하면 옛날에 양귀비 그죠? 네.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완전히 마약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약인가요? 네, 아편 자체도 약으로서 가지고 있는 효능들이 있어요. 진통제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당시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의학적인 용도가 아닌 방식으로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램프를 활용해서 피울 때 썼던 도구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의학 역사를 소개하는 일본관입니다. 이 일본관에는 한독의학박물관에서 최근에 설치했다고 하는 특별한 영상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근대 일본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던 약을 광고하던 신문 기사입니다. 은단이라고 아시죠? 은단. 그 동그랗게 그 붓을 아주 작게 해가지고 이제 입에 넣으면은 아주 이렇게 하면서 입냄새도 제거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두통에 좋은 그 약이 그 예전에 우리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들어온 약이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름이 인단이라고 했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은단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도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인단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네요. 원래 이름이 인단, 일제시대 때 인단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와서 은단이 되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약을 만들던 다양한 도구들. 한중일이 크게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하고 이제 중국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보니까 일단은 그냥 깔끔해요. 일본 원래 좀 국민성이 좀 그분들이 좀 깔끔하고 그리고 좀 깨끗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검소하고 좀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딱 보니까 이 도구들도 그런 게 종류가 이렇게 뭐 많이 전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그냥 아담하고 서양의 의학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서양관으로 갈 길을 옮깁니다. 이 서양관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10여 평쯤 될 듯한 전시 공간입니다. 이 전시 공간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19세기 독일의 약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게 지금 이 독일 그러니까 약국 그죠? 네. 예전 약국을 이렇게 저는 그냥 재현을 해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창업주께서 네. 이 지금 안에 약병이랑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선반들하고 이런 네. 지금 전부 다 이걸 통으로 그냥 가지고 오셨대요. 와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으로 가지고 오실 생각하시는지 참 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다. 정말 네. 정말. 다행히 요 선반들이 다 분해 조립이 돼요. 기둥 중심으로 다 네. 뺐다 끼웠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약병은 약병대로 포장하고 선반은 다 분해를 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가지고 와서 다시 재조립을 했다고 비록 하는데 약국 안으로 들어가 직접 둘러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종류의 약병과 도구들이 인기를 끕니다. 병도 보시면 유리병, 도자기병, 나무병 네. 안에 들어가는 약의 성분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소재를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보시면 기둥 하나 제가 열어놨어요. 네, 기둥 그럼요. 속에도 약병을 넣고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비싸거나 네. 아주 취급을 귀한 거. 주의해야 되는 아. 그런 걸 넣어놨다고 하고, 이때는 약국에서 약을 직접 만들어서 큰 병에 저장했다가 고객들이 오면 작은 병에 이제 무게를 재서 옮겨 담고 코르크로 실링해서 팔았다고 하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 지금 선반 옆에 이렇게 양옆으로 해서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단순한 그냥 기둥이 아니고요. 이렇게 문이 열려요. 이렇게 열면은 안에 또 이렇게 약병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그 아주 귀한 약재나 아니면 아주 이제 구하기 좀 비싼 약 그리고 좀 이렇게 취급하기 아주 위험한 약들 그런 약들을 따로 보관을 해서 이렇게 닫아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인류가 발명한 3대 의약품 가운데 하나인 페니실린. 이곳은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의 연구실입니다. 플레밍 박사의 연구실을 바라보면서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던 플레밍 박사의 열의와 노고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생각보다 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확대되어 있는 사진을 통해서 관람을 하시는 분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할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니실린. 네. 그거 이제 발견하신 분인데 네. 우리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 페니실린 절대 떼놓고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페니실린을 시작으로 네. 항생제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새로운 국면을 여는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소독의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더욱더 작은 염증도 크게 번져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생제가 발전을 하고 발견이 되어서 점점 제품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오래되고 다양한 서양의학의 도구와 장비들을 감상하면서 우리 인류가 질병과 끊임없이 싸워온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